우리가 오늘 이제 진행할 과정이요. 하이브리드 확률과 통계 반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은요, 종합적이라는 뜻이죠. 종합적이다, 복합적이다. 이게 그냥 우리 평범한 말로는 이제 잡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크게 세 개의 주제로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갈 텐데요. 이제 개념 완성, 그리고 내신 기출 풀이, 풀이, 그리고 수능 기출 풀이. 이렇게 세 개의 그 주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개념 완성은 기본부터 시작해서 기본, 실력, 심화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내신 기출은 분당권과 그리고 경기권, 자사고 등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직접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 기출은 뭐 아시다시피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게 확률과 통계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새로 편제가 되었죠. 그래서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른 게 뭐냐면 앞부분에 원래는 이제 경우의 수 그리고 이제 순열 조합으로 나눌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순열과 일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순열과 일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수하로 넘어갔죠. 수하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하에서 배운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 조금 배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말하는 순열과 조합은 바로 이 중복순열, 그리고 갓순열, 그리고 원순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말하는 순열이라 얘기하고, 조합도 중복조합을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말하는 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모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일반 순열과 조합도 복습을 하고, 그래야지만 중복순열, 갓순열, 원순열이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최근에 내신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부터 해가지고 다 듣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단지 학교 내신도 말이죠. 두 종류의 학교가 있어요. 항상 뭐가 문제냐면 개정교육과정이 있을 때 그 개정교육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학교가 있어요. 예전에 이미 이제 내신을 치른 학교들 중에서 보면은 확통 부분에서 즉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경순조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반 순열과 조합을 진짜 한 문제도 안 낸 학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낸 학교도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이따 내신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높낮이를 갖춰야 할지를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한 10대 명 되는데 이 학교 학생들의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그 선생님들마다 또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두 수학교육과정을, 개정교육과정을 다 온전히 지켜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하는 게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단지 교육과정에서 약간 비중을 줄였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그렇잖아요. 뭐 김연아가 스케이터니까는
맨날 스케이트만 탄다 아니잖아요. 달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기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춤도 춰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되고, 요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랑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난 저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친구하고 나 저거 예전에 들은 적 있어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이야기해드리는 것들은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같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미 여러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시험을 봤고요. 거기에서 이미 만점자들이 여러 명 나왔고요.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라기보다는 학교 시험이 확률과 통계가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쉬운데 그래도 만점자가 학교 정규에는 정규에 1명, 2명밖에 없는 과목이기도 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런 이산적 계산을 갖다 좀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약간 경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적분하고 확통 시험을 같이 본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미적분을 열심히 하지 확통을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죠? 두 개를 다 열심히 해야 되긴 합니다. 수투하고 확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미 이건 중학교 때 배웠고 또 수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우리 게임을 하듯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듣더라도 중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이라든지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렇죠?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그 경우를 세서 더하는 거고요. 중복된 것을 뺀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이 합의 법칙에서 얻어지는 규칙을 곱하기로써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 유형들을 갖다 좀 살펴보면서 우리 문제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이쪽. 자, 여러분들은 적절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이쪽에 1번. 자, 이거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념 설명을 하지 않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모자 속에서 갑이 임의로 한 개를 꺼낸 다음 다시 넣고 을이 임의로 한 개를 꺼낸다. 두 사람이 꺼낸 수의 합이 1의 자리 숫자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모자 속에 이렇게 모자 속에 1부터 9까지 적힌 카드가 있대요. 근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카드를 하나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을이 또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꺼낸 숫자가 3이고요. 을이 꺼낸 숫자가 8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더해서 11이 되고 그의 1의 자릿수는 1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였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순서상은 갑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종류죠? 9종류죠. 그죠? 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종류입니까? 9종류죠. 그럼 둘이 곱하니까 81종류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81종류를 다 조사해보면 돼요. 그러면 그 1의 자리가 나타나겠죠. 그럼 되잖아. 근데 힘들잖아. 자, 경우의 수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좀 이따 우리가 수능 기출을 한번 풀어볼 텐데 30번 문제는 그 센다라는 게 세다가 보면은 잠깐 기억을 잊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긴 내용들이 많아요. 좀 이따 한번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세는 건 세는 게 아니에요. 단지 셀 때 어떻게 한다? 빠짐없이 어떻게 한다?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경우의 수는요. 세다가 자기가 빼먹고서 선생님 하나가 모자라요. 왜 하나가 많죠? 나한테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시 세봐. 그럼 맞네요? 이런 경우가 많아.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중복해서 세요. 자꾸 셌던 거 또 세고 셌던 거 또 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알아보기 쉽게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보기 쉽게 쓰자라는 취지에서 순열과 조합 등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역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이거는 약간의 아주 고급 영양제 같은 거야. 이게 진짜 수학이냐?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적 마인드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 자, 81가지를 다 쓰자니 힘들지. 이런 식으로 쓰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 갑이 뽑는 숫자가 있고요. 을이 뽑는 숫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총 81칸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 그들의 합의 1의 자리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는 3, 그리고 3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4, 4, 4. 이미 좀 감을 잡으셨나요? 자, 봐봐. 4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사각형 구조에서 가장 칸이 많아지는 것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대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9하고 2를 더하니까 10. 1의 자리는 0, 0, 0, 0, 0, 0, 0, 0,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0이 몇 번 나옵니까? 9번 나오죠. 자, 그러면 4는 3번 나올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4가 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7과 7이 만나서 14가 되어서 4가 나오죠. 그리고 이 라인에서 생기는 4의 개수를 세보시면 8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기억하라야 되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모두 몇 번씩 나올까요? 8번씩 나오겠죠. 그러면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 8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0만 몇 번이 나온다? 9번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문제의 다양한 경우에 맞춰서 해결법들을 또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도 우리가 중학생들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앞부분은 좀 게임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자, 10에서 99까지. 자, 여러분이 좀 더워하는 것 같아서 잘 보자. 난방기를 끌 테니까요.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하나는 켜있고요. 하나는 껐습니다. 자, 봐봐. 자, 10에서 99까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수의 개수를 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10에서부터 99.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10,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98, 99까지 적어봤습니다. 이걸 10의 자릿수라고 하고 이걸 1의 자릿수라고 하죠. 그래서 10의 자릿수하고 1의 자릿수의 합이 홀수인 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녀석은 얘랑 얘랑 더하니까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1과 2를 더하니까 2. 얘는 1과 2를 더하니까 3. 얘는 1과 3을 더하니까 4. 1과 4를 더하니까 5. 그러면 여기는 18, 여기는 17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죠?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홀수에서 시작해서 짝수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의 숫자의 개수가 몇 개죠? 90개죠. 맞아요. 90개 중에서 짝수와 홀수의 비율이 같으니까 이 안에는 짝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45개. 홀수가 몇 개 있을까요? 45개가 있겠죠. 이해해요? 그래서 이것은 45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죠? 이건 뭐야? 쓰다가 보니 그냥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봐도 돼요. 자, 봐봐. 어떻게?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는데 그 숫자를 각각 A, B라고 하자.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홀수이려면 자, 여기가 홀수이고 여기가 짝수 또는 여기가 짝수이고 여기가 홀수라고 한다면 홀수와 짝수의 합은 홀수, 짝수와 홀수의 합은 홀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1부터 9 사이에 있는 홀수의 개수 5가지. 1의 자리에는 0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0을 포함해서 0부터 9까지 짝수의 개수 5가지. 그래서 얘가 25가지. 자, 여기에서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짝수의 개수 4가지. 되니 그리고 여기에는 홀수의 개수 5가지. 그래서 20가지. 합쳐서 45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쓰면서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뭔가 곱하기를 가지고 규칙을 발견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발견과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런 도구적인 측면하고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정의, 필요한 다른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3번. 자, 칠판 주는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빠르게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십시오. 자, 3번. 1-3번이야. 1-3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최근에 공부한 친구들은 뭐 함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또 오래전에 보면 또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또 많이 잊어버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목이 좀 풀리네. 참. 아침에, 선생님 아침에 약간 자고 일어나면 목이 잠겨요. 또 잠겼네. 자, 함수 f의 이제 개수를 구하라 이랬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x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말합니다. A, B, C, D, E. 자, 정역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공역의 원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일일이 대응관계를 표현합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을 적용합니까?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것도 함수라고 했죠. 이런 것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걸 특별히 상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있고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1, 2, 3, 4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1이라는 친구는 A, B, C, D, E 5개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5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2라는 친구도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죠. 1이 A를 선택했다고 해서 2가 A를 선택하지 못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의 4제곱 625가지라고 씁니다. 이걸 우리가 중복순열로 나타내면 5파이 4라고 이제 배우고 이 원리가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즉 정역의 원소가 정역이 다르면 정역의 두 원소가 다르면 그들이 선택한 치역도 달라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1대1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남이 선택한 거 1이 만약에 A를 딱 선택했는데 2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서로 싸우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학원에 와서 자리 잡았는데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가방 올려놨는데 다른 애가 딱 치우고 거기 딱 앉아있으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더 나쁜 건 뭔 줄 알아요? 내가 딱 앉아있는데 걔가 와서 내 무릎에 딱 앉는 거야. 이해해요? 그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와서 딱 같이 앉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먼저 5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이거 5가지라는 얘기는 얘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2라는 친구는 1이 선택한 걸 제외하고 이걸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4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퍼뮤테이션을 배웠으니까 5 퍼뮤테이션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하,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다시. 이건 확정이죠. 확정. 1은 꼭 A로만 가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잖아요. 지금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학기 때 나의 성적이야.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 그냥 잘 봐야지. 이거 안 돼요. 못 봐요, 그러면은. 알겠니?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번 학기에 몇 등을 했다면, 알겠니? 등이 중요해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이 중요합니다. 몇 등을 했다면, 그죠? 우리 학교 학생이 나랑 같은 동급생이 400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중에 몇 등 이걸 확정을 지으라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등수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알겠니? 전교 1등 하기로 했는데 내가 전교 10등을 했잖아? 그러면 10단계 아래잖아? 그죠? 그럼 선생님한테 10,000원씩 한 저기당 10,000원씩 알겠습니까? 1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하세요. 알겠니? 그럼 선생님 제가
10등을 정규 10등을 하기로 했는데 1등을 해버렸는데 그럼 선생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위로 올라간 거니까 너희가 또 나한테 줘야죠. 딱 그 등수를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잘 볼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하나씩 틀리고 그렇게 해서 딱 그 등수를 맞추세요. 알겠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딱 고놈으로만 가야 돼. 딱 고놈. 1은 A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없어. 1은 A로만 가니까 한 가지라고 확정을 지어버려야 돼. 선택이 되면 한 가지라고 선택의 경우의 수가 없다는 건 한 가지로 선택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됐죠? 이제 끝. 그러면 얘는 아무데나 가도 되지. 5. 얘도 아무데나 가도 되지. 5. 얘도 아무데나 가지. 5. 이렇게 나오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뭐 125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0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방학 동안에 이건 하지 말자. 그지? 그죠? 뭐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PC방을 가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마트폰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엄마한테 맡기는 거야. 알겠니?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건 알아요. 알겠니? 그렇지만 그렇던 친구들이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통 시간이니까.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걸 한번 해보는 거야. 스마트폰을 엄마한테 맡긴다. 아니면 뭐 나는 PMP로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본다. 그러니까 요새 스마트 기기가 많잖아. 다 맡기는 거야.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죠?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진짜 뭐에 빠져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한번 안 해보는 거. 그렇죠? 그러면 얘는 A 빼고 다 가면 돼. A 빼고 다 하면 돼. 그죠? 그거 빼고 다 해도 돼. 그러면 A 빼고 다 가면 되니까 4군데가 되겠죠? 4군데. 나머지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역시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5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예요. F1은 A 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F2는 B. 이 말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할게요. 자, 이 말은 얘랑 똑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똑같냐면은 자, F1은 A이고 F2는 B가 아님. F1은 A가 아니고 F2는 B임. F1도 A이고 F2도 B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또는 한 가지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이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럼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게 F1이 A가 아니고 F2는 E가 아님, B가 아님. 이것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랜덤하게 전체에서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이것이 조건에 위배되는 거죠. 1이 A로 간다 또는 2가 B로 가면 되는데 나는 A도 싫고 B도 싫어. 그지? 난 인서울도 싫고 인아웃도 싫어. 인서울 아웃 서울도 싫어. 이러면 뭐 갈 대학이 어디 있어? 아, 유학 간다고. 스탠포드. 네. 그래서요. 자, 이게 위배되는 거. 이걸 빼야 돼. 그러면 전체가 아까 뭐였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5의 4제곱. 5의 4제곱에서 전체에서 이거. 야, A 빼고 다 가도 돼. 그지? 1은 4가지. B는 B 빼고 다 가도 돼. 4가지. 아, 얘는 5가지, 얘는 5가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5, 4, 20, 400. 그러면 625에서 400을 빼니까 225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경우의 수의 내용보다는 함수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밑바탕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 여기서 쓰인 경우의 수는 이것밖에 없어요. 곱하기 그리고 빼기 이게 경우의 수인 거고요. 이거는 수학적 상식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그건 곱하기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수학적 상식의 기반이 조금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스피드를 낼게요. 자, 봐봐. 자, 2번 문제인데요. 다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해라.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상식이 필요하죠. 자, 좀 지워놓고 볼게. 자, 2번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540의 약수의 개수와 이들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이랬는데 일부러 오타인지 아니면은 약간 약간 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주세요. 540의 양의 개수와 초등학교 책에는 이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책이니까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총합.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상식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상식이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죠?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 근데 왜 그 방법으로 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숫자가 너무 커서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조금 줄여서 만만한 애 12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2에 양의 약수의 집합, 양의 약수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1, 2, 3, 4, 6, 12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눈으로 보다시피 몇 개가 되겠습니까? 6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개. 그리고 그들의 합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1, 2, 3, 4, 6, 12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에다가 그 다음에 28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6개, 28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우습죠. 지금 12라고 하는 것을 2의 2제곱에 3의 1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이 친구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여기를 보시고요. 됐죠? 그리고 얘를 1 더하기 3이라고 씁니다. 요 차수를 보고요. 자, 그리고 이들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1, 이렇게 전개하니까 2, 이렇게 전개하니까 3, 이렇게 전개하니까 4, 이렇게 전개하니까 6,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개하니까 12.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다시피 이게 서로 다른 3개의 항이 있습니다. 3개의 항. 그리고 여기에 2개 항이 있습니다. 3개 항과 2개 항을 곱하니까 6개 항이 만들어집니다. 6개 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소인수분해 된 인수의 차수에다가 일식을 더해서 곱하면 그것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곱하면 그것이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된다.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은 7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 주면 4 이렇게 다 쓰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7 곱하기 4 28 이렇게 구하기도 하죠.
자, 이게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540의 양의 약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540의 양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54 곱하기 1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6954, 6954 이렇게 나오니까요. 2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2 있으니까 2에 2개, 여기 3, 3 있으니까 3에 3개, 그리고 5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2 더하기 1, 3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 4, 2, 3, 4, 2, 24가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고자 한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에 그리고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3의 세제곱에 그리고 1 더하기 5 전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7 곱하기 얘가 10에다가 얼마야? 얘가 30에다가 4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30에다 여기서 막히네. 30에서 40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6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죠? 아, 그렇구나. 됐죠? 자, 계산해 주시면 1680 나오겠고요. 이거 24 나오겠고요. 자, 해봐봐. 내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알았던가? 아예 알았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고 몰랐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 도구가 또 다른 데서 쓰여요. 혹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요. 수열의 극한에서 또 수원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 수열에서 이 성질이 쓰이니까 꼭 경우의 수에서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의 공약수라는 말이 또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공약수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216과 36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216, 우리가 6의 3승이죠? 그러면 얘는 2의 3승, 3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360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36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2의 3승에다가 그리고 3의 2승에다가 5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소인수 분해된 결과를 보았을 때 위아래 공통 인수가 있겠죠? 2의 3제곱, 2의 3제곱. 그래서 2의 3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16과 360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들의 또 약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숫자들의 약수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3 더하기 1, 2 더하기 1이니 이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 3, 12, 12개가 될 것입니다. 자, 몇 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뭐야? 8, 9, 72니까 72의 약수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5 안 되겠고요. 6도 있고요. 그 다음에 6, 7, 8, 9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야? 8,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2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로 나오니까 24도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 4. 4하면 얼마가 되니? 4. 4하면은 4. 얼마? 18. 그죠? 그 다음에 얼마? 24도 있을 거고요. 아이고, 이거 다 써야 되나? 팔 아픈데. 36, 72.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끝까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 봐봐. 얘랑 얘랑 공통 약수의 1이 있고요.
자, 얘도 2로 나눠 떨어지고요. 얘도 3으로 나눠 떨어지고요. 216과 360 4로 나눠 떨어지고 이걸 우리가 공약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6과 360도 18로 나눠 떨어지고 240으로도 나눠 24로도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공약수란 말이야. 됐지? 자,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그지? 그리고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살짝 지우고, 자, 여기까지 이제 상식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또 대응 능력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면 수능 문제를 풀던 내신 문제를 풀던 전제 조건이 이거야. 너는 이걸 다 알 거야. 왜냐면 그 해당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배운 것, 여러분들의 학년에 맞춰서 그 학년 이전까지 배웠던 게 모두 범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신 치러봐서 알겠지만 그렇지 않죠? 선행 범위의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죠? 그죠? 변별력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통을 또 공부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단 경로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갓순열에서 또 여러 가지 최단 경로 문제를 다룰 텐데, 일단은 쉬운 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알 텐데 뭐 이걸 시시콜콜 또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 딱 두 가지, 세 가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봐봐. 최단 경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단 경로. 의수. 최단 경로예요. 자, 우리가 큼지막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A에서 B. 자, 여기를 출발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도착점이라고 할게요. 출발, 도착. 됐죠? 자, 오로지 선을 따라서 A에서 B로 최단 경로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걸 최단 경로라고 하죠.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을 최단 경로라고 합니다. 지금 색깔로 구별했다시피 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갔다가 아닌가 보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가서 아닌가 보다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돼요, 사람이. 그죠? 그렇지만 그건 최단 경로는 아니죠. 그죠? 선생님 제자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욕먹을 짓인데요. 공부를 했어. 공부 잘해요. 영덕여고 학생인데 10년 전 학생이에요. 서울대를 딱 붙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인사를 하러 왔어. 그래서 잘 다니냐? 축한다 했더니 저 재수해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인사를 하러 왔어. 요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저기 의대로 바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 진짜 축하한다. 그랬더니 또 1년 뒤에 또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요새 그래서 인사가 이거야. 요새 뭐하니? 이러는 거야. 그때 저기 한의대로 바꿨어요. 이러는 거야. 경희대 한의대까지 다 섭렵을 한 거야. 알겠니? 그러다 또 1년 뒤에 또 왔어요. 요새 뭐하니? 그랬더니 저 치대로 바꿨어요. 이러는 거야. 웃기잖아요. 의대 갔다가 자 봐봐. 처음에는 그 공대를 갔어요. 공대 가다가 의대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의대를 가고 싶었다가 의대를 다녀보니까는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한의회를 갔는데 그때 한참 뭐냐면 데모할 때였어요. 한의 한의 이랬어요. 밥그릇 싸움 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싫다고 돈을 제일 잘 버는 게 치과들이에요. 치과. 그래서 치대를 선택했대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또 바꿨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친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최단 경로는 아니죠. 그죠? 뭐 꿈을 찾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는 다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됐죠? 이렇게 두 가지.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세 가지구나.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칩시다. 자, 페이지 4쪽에 5번을 봐주세요. 페이지 4쪽에 5번이나 페이지 4쪽에 3번이나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서 최단 경로로 세주세요. 그럼 이거 뭐 색깔이 몇 종류나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색깔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로를 기록하는 방법이고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건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자, 여기까지 오는 건 이쪽으로 왔던 방법과 이쪽으로 왔던 방법인데 우리가 방법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숫자를 기억하는 거야. 1과 2를 더해서 두 가지.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기록을 남기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의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그게 내신 성적이고 그거 갖고 대학 가는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엄마 아빠 됐을 때 딸이 엄마 아빠 성적표 보여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무섭죠? 그죠? 보여줘야 돼요. 보여달라고 하면. 그죠? 자, 봐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해주면 되죠? 두 가지. 물론 여러분들이 최단 경로로 간다는 말은 암묵적으로 이 상황에서 A에서 B로 가는 상황에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만 가야지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가는 길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허용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최단 경로로 가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요 숫자 한 가지밖에 안 되죠. 1. 그러면 여기에 오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는 숫자와 아래쪽에서 오는 숫자를 더해 주시면 되겠고 1 더하기 2에서 3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을 아주 똑바로 선생님이 그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냥 문제 풀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분점을 지나는 똑같은 모양의 원들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4분점들을 지나는 똑같은 극의 원들이 있습니다. 합동인 원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9개의 원을 그려놓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최단 경로로 가고 싶대요. 그럼 직접 가보는 거야. 물론 라인을 따라서만 가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그런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요 한 칸의 길이를 우리가 4분호를 갖다가 1이라고 약속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6칸 만에 B에 도착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6칸.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상 최단 경로죠.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A에서 B로 어떤 길을 선택하던 뒤로 백하지만 않으면 모두 최단 경로가 되겠죠. 왔던 길을 또 가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럼 이게 총 몇 가지가 될까? 그죠?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올 때 한 가지죠. 그랬더니 여기까지 올 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죠. 자, 그런데 그림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 자,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숫자를 채워나갈 때는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교차점이 생기기 전까지. 알겠니? 자, 채워나가시고 그 다음에 출발점으로부터 원칙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로에 있는 숫자들을 채워나가는 거야. 자, 이때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잘 봐봐.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를 중간에 표시하죠. 그러면 여기도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가 표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모이잖아요. 여기에서 모이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죠. 이해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암산으로 하는 거야. 어차피 경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배, 여기에다가 2배에서 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됐죠? 그러면 방금 전에 생각을 여기에다가 이제 모아보자. 이거의 2배니까는 2, 이거의 2배니까는 8. 여기에서 모으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점의 의미나 대칭성을 가지고 같지요? 그러면 여기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라인까지는 이미 숫자가 계산이 되었죠? 자, 여기 계산할 때 조심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라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오는 1과 얘는 라인이 2개니까 10을 2배 해주세요. 20. 20과 1을 더하면 21.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대칭성을 가지고 여기도 2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0의 2배니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10의 2배니까 20. 20과 20이 모이니까 여기는 4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21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40을 2배하면 80. 그러니까 101이 되겠죠.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기가 101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되니까 20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합의 경로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갓순열이나 이런 걸로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방금 전에 이런 그림들을 보여드렸을 때 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6번에다가 별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께서 일부러 함정을 팔 때 많이 사용하시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잘 봐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풀까?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세요. 뿅, 뿅. 자, 문제를 잘 보시면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목적지고요. 됐습니까? 여기가 출발점, 목적지. 그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단 왼쪽으로 갈 수 없으며 한 번 지난 길을 다시 지나갈 수 없다.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최단 경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최단 경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 속에는 이런 거야. 왼쪽으로는 갈 수 없고 한 번 지나간 길을 다시 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게 출발점 학원이야. 학원에서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이게 집이야. 집. 그러면 어때요? 집에 빨리 가고 싶죠? 그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쫙 가면 돼. 이것도 한 가지 경우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지? 학원에서 항상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문자가 띄고 왔어요. 엄마한테. 야, 너 성적표 도착했다. 엄마랑 밤에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어때요? 학원 끝나면 왠지 집에 가기 싫죠?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억지로 갔다. 됐습니까? 이것도 한 가지 경우예요. 거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세지? 이거는 어떻게 셀 건데? 그죠?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고민을 한다라고 했죠. 빨리 갈까? 돌아서 갈까? 여기서 몇 가지 고민을 합니까? 이 포인트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도착했을 때 또 직진을 할까? 요렇게 갈까? 요렇게 갈까? 몇 가지 고민을 합니까? 세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라인까지 오는 데에도 6가지 경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둘,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셋, 그 다음에 이렇게 넷,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5, 다 이렇게 세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직진을 할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역시 몇 가지 고민을 합니까? 3가지 고민을 하겠죠. 자, 여기 도착하고 난 뒤에는 이 길을 선대해서 여기에 도착하면 하나, 둘, 셋, 4가지 고민을 하겠죠. 또 4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직진을 할까? 이렇게 돌아서 갈까? 2가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2, 9, 18에다가 18, 그 다음에 12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8, 2, 9, 18, 4, 2, 8, 4, 3, 4, 2, 8, 8이죠. 8. 그러면 8, 8이 64에다가 144.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보기 중에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풀어봤던 경로 추적 방법하고 이것은 뭐야? 단순 곱의 법칙을 써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지금 훈련은 뭐냐면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풀이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오히려 순열과 조합은 문제 유형이 딱딱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봤고요. 자, 이제는 그냥 유형별로 쭉쭉쭉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휴식한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가지고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십시오.